안녕하십니까. 128회 대비 전자신문 특강을 맡은 조현욱 기술자입니다. 제 128회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 외에 전자신문에 해당하는 이번 특강을 토대로 트렌드와 기술적인 동향,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의 그런 시장적인 정책들도 함께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신문은 전자신문, GD넷과 IT월드, AI타임스 4개 신문을 대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반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신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도메인인 소프트웨어 공업부터 디지털 서비스에 해당하는 도메인별로 관련된 주요 토픽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 표준화 동향, 전략,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기술적인 보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의 서비스 동향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입니다. 재경비가 이제 30년 만에 30%가량 상향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 월 임금과 투입 공수에 해당하는 이제 직접 인건비 120% 수준에서 140에서 150%로 상향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비를 통해서 기술료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 등을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만들어진 기준 가이드라인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이 재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10에서 120%에서 직접 인건비의 140에서 150%가량, 30%가량이 상향된 그런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와 비용, 기술료,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이 개정 내용을 담은 2022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주요 절차와 개정 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것들도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개정판은 이제 3월 15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거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으로서 데이터 가치평가나 거래사, 안심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본법과 그에 해당하는 특수법인 이제 산업 디지털법도 함께 기사를 담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인력과 국제 협력에 해당하는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이제 다루는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본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2조부터 이제 26조까지 주요 기본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이제 법적 근거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발족돼서 과기정통부 사무국장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 결합 촉진 교류 협의체가 발족이 돼서 구성이 되었다라는 부분. 데이터 거래 및 품질 인증이 대상 품질 기준과 함께 요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거래사라는 이런 역할, 경력, 자격이 이제 신청 방법을 통하여 지정됐다라는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데이터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거버넌스 구축, 이제 활용 제도 확립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가치와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이 시행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법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은 이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정보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이 개념 자체를 볼 때 산업 디지털법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어떤 그 활용되는 데이터로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를 구분해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추진 체계도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에서 추진 체계가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이제 부정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산업 디지털법에서는 활용과 사용, 수익할 권리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에서는 이제 데이터 안심구역, 가치평가 거래사,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규제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됐을 때 이 데이터 기본법의 상위법과 산업에서의 특수법인 산업 디지털법을 비교해서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 간의 어떤 차이,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와 법적 보호사항과 의무사항들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발효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데이터 기술을 아우르는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정책적인 그 경영 전략적인 입장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데이터 표준화 착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금융권을 토대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족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를 형식과 전송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의 통일된 모습, 그리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표준화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과 표준 용어 사전, 절차, 규격 구체화, 전송 방식 표준화에 대한 체계 마련 등으로 주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참가 기관이 데이터 형식과 방식을 통일해서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마이데이터 표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권을 토대로 시작이 되어서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준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3자 제공 체계에서 개인 중심의 개인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개인 주체 중심으로 수신기관과 전문기관, 보유기관을 통해서 주체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전송하는 쌍방향적으로 각 그 기관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들을 효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분야 표준 현황에 대한 표준화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의료 공공에 대한 구분 서비스 도메인별로 공통 표준안이 마련이 돼서 이런 표준화 예시에 대한 해당하는 이름과 이제 값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을 분야를 통칭해서 공통 표준 항목과 용어 사전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전송 메시지 규격 확립, 표준화 마이데이터 인증 보안 체계를 마련한 것을 마이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특화망에 대한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5G 융합 서비스 출범 이후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5G 특화망이죠. 이음 5G 초기 시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5G 전략위원회가 개최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그 5G 기반에서 지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5G 전략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그 5G 특화망이죠. 5G 특화망이 이음 5G 초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초점을 맞춰서 이 5G 전략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이제 주요하게 4개가 있고요. 그 4가지 과제를 잠깐 보시면 5G 융합 서비스 기술 고도화, EM5G 서비스 확산, 융합 생태계 활성화, 5G 플러스 글로벌 진출 지원에 대한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혁신과 밀착해 해당하는 서비스 이제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수요 창출에 해당하는 5G 특화망에 대한 얼라이언스 구축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인재 양성과 글로벌 생태계 협력에 대한 진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플러스 전략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융합 서비스, 말씀드린 시장 창출,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진출 지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 과제 4가지 과제별로 함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이 지금 지속 경영 기업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ESG 인증을 토대로 거버넌스와 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해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IoT가 기술로 선택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SG의 항목 중에 이제 수집 지표에 대한 부분, 보고에 대한 부분이 IoT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측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사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발견 기회 확보에 해당하는 요소로 ESG 경영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도 지금 2교시형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무적인 지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지속 경영을 위해서 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라는 3가지 요소를 담고 있고, 이거에 따른 이제 지표 수집 보고와 성능 향상에 해당하는 IoT 기술을 그 중심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분석부터 데이터 측정,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포팅, 최적화에 해당하는 5가지 그 분야로 IoT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지표의 수집과 보고를 정확하고 간소화하는데 IoT가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센싱과 수집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조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산업 정보로 융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제 의료 서비스, 비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서 산업 분야로 ICT 기술을 활용해서 헬스케어링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산업 육성 전략을 지금 발표해서 실증 원격 의료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시장 창출 지원과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추진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통신과 더불어서 타 산업 정보에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실증과 원격 의료 추진을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입니다. 지금 IDC 플랫폼 대기업을 통칭해서 지금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발생이 되었고요. 공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인력, 평가 점검, 서비스에 대한 활동 현황 등이 공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3천억 이상부터 지금 ISP, IDC, 그다음에 병원과 인프라 사업자 12개가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부 공시 내용은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평가 점검에 대한 사항, 정보 보호 위한 활동 현황으로 공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업 분야, 뭐 기간통신 사업자,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매출액 3천억 이상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보호 쪽, 특히 이제 개인정보, 기업 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제도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보시고 투자 현황과 인력, 활동, 평가 사항에 해당하는 4가지 공시 제도 요소에 대해서 의무 대상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가 라인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처리 대상 위험성 검토, 가명 처리 방법에 대한 수준 정의, 해당하는 적용 사례 점검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와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가명 처리, 사전 준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사후 처리에 해당하는 그 4가지 절차가 이 위험성 검토와 적정성 검토가 이제 가명 처리에 대해서 세분화되었고, 그다음에 결함 신청과 결함 반출, 그다음에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상세가 됐다라는 것이 세부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검토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명 처리 방법 수준 정의, 적용 사례 점검표에 대한 제시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식별 위험성 요소와 처리 환경 식별 위험성 요소라는 그 처리 대상 위험성 검토 2가지 요소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 요소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처리 대상 위험성 검토로 구분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 유형입니다. 지금 확대 결합과 잔여 결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지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더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공통 결합과 확대 결합, 잔여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결합에 해당하는 단일 결합에서는 그 결합 신청자와 이제 신청자 간의 교집합이죠. 예, 두 개체 간의 이 세 개체 간의 각각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단일 싱글 공통 결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체 간 각각의 두 개체 간에 해당하는 그 상호적인 그런 다중 공통 결합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완전 결합은 이제 3가지에 해당하는 그 신청자별로 각각 다 같이 함께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합 신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결합에 해당하는 단일 결합은 두 개체에서 교집합과 한 개체가 포함된 그 신청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일 확대 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결합에 해당하는 단일 결합은 그 두 개체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그 한 개체의 교집합이 제거된 그 신청에 대한 결합 단일 잔여 결합으로 두 개체와 세 개체 간의 그런 교집합을 제거한 잔여 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출 정보나 공통 결합, 확대 결합, 잔여 결합에 해당하는 정보가 가명 정보 결합 유형의 다양한 그런 확대 결합과 잔여 결합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받을 때 준수사항 4가지로 제시를 했던 기사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 예측 포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제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그 포인트에 대한 20% 이상 크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작이나 진술에 대해 확인할 것, 최소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이라는 권고사항 4가지로 압축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와 처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가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변경 내용을 보시면 이전 항목, 이전 일시, 그 이전 목적에 해당하는 표기하도록 안내하는 부분,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안내하는 부분,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제 처리 내용과 처리 근거 법령을 제시하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자율규제 단체 활동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변경 내용으로 주요 4가지로 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시에 준수사항 4가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부분, 동의 내용은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이라는 4가지 준수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요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준수 사항을 잘 기억하시면